안녕하세요, 해영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하노버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3시 36분입니다. 하노버 올라가서 배송 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힐데스하임 배송 다 완료했고요. 내려와서 게팅겐 배송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느냐, 카셀로 내려가지 않고 두부 만들 때 쓰이는 간수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두부를 제조할 때 콩을 갈죠. 콩을 갈아서 기계에서 갈아서 콩 물을 빼는데, 콩 물을 뺀 물을 끓입니다. 끓이고 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배우질 않아서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면, 콩을 갈아서 간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간수를 부어서 응고를 시킵니다. 그 응고를 시키는 게 두부죠. 그래서 간수를 사러 가야 되는데, 일명 간수라고 생각을 하면 바닷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곳 독일 한복판에 바닷물을 할 수가 없으니 바닷물 염분을 거의 비슷하게 맞춘 소금을 사는 거죠. 그 소금도 성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소금,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소금,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사장님이 마그네슘 성분으로 들어간 소금을 쓰셨대요. 그러면 맛은 좋아지는데 양이 조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맛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고수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도 좀 잘 되셨고, 근데 작년에 이제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간 칼슘을 쓰면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먹었던 거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거의 1년 정도를 영업정지를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간수를, 소금을 사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사장님은 그냥 다 주문을 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콩도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거고 간수 또한 네덜란드에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콩이야 일단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콩값도 아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문제는 제가 10월인가 간수를 샀어요. 총 키로수로는 357kg를 샀습니다. 357kg를 샀는데 그 금액이 1350유로 정도를 지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간수가 좀 비싸구나, 소금이 좀 비싸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6개월 정도 쓴다라고 하길래, 6개월 이거를 1350유로 정도를 그냥 일로 나눠 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구나 싶어서, 그렇게 일단 구매를 네덜란드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금이 보통 6개월 정도를 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쓴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썼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서 이제 부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두부 공장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콩도 지금은 이제 제가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도 제가 주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네덜란드 쪽 회사에다가 연락을 안 취하고요. 소금 봉지에 써 있는 사이트를 들어갔죠. 보니까는 독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중간 마진 안 붙이고,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해 보니, 이쪽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배송을 하고 있는 하노버 방향 쪽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소금 만드는 회사가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가는 길인데, 그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만저만해서 너희 쪽 소금을 사고 싶은데 견적을 따로 받고 싶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이거는 너희가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저희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찍어서 사진을 동봉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소금을 쓰고 있는데 다른 쪽, 지금 네덜란드 쪽에서 받고 있다. 근데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러니 이거를 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 동네로 하노버 방향 쪽으로 배송을 하니 내가 직접 구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메일을 다시 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해? 우리는 팔레트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팔레트 가격을 좀 견적을 좀 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 3-4번 메일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메일이 왔습니다. 팔레트당 1000kg로 보고 25kg짜리 푸대자로 종이봉투죠. 종이봉투 40개 해서 뭐 188유로다, 이렇게 견적서가 왔어요. 분명히 제가 357kg를 주문했을 때 1350유로를 냈거든요. 근데 1000kg를 주문하는데 188유로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거의 뭐 20배 가까이 제가 비싸게 주고 산 거더라고요. 키로당 19센 정도 되는 소금 가격을 키로에 3.8유로 주고 샀던 거예요, 제가.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오늘 뭐 구매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 와서 구매를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배송을 시켜도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서 정확하게 인포를 듣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제가 찍어서 보낸 소금을 그쪽에서 알고 금액을 보냈다라는 거죠. 처음에 저는 이게 뭐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톤에 1880유로라고 해도 사야 될 판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작년 10월 달에 샀던 것보다도 싼 금액이거든요. 1톤에 1880유로면 350kg에 1300유로보다도 훨씬 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야 될 판이었는데 1톤에 188유로라고 써 있으니까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콩값도 독일에서 파는 회사를 통하면 조금 더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원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의 사장님은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됐던 거죠. 물론 지금 콩 주문하는 회사는 물건을 받으면 바로 결제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은 있어요. 최장 2주 정도까지는 기다려 주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급한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금액을 다른 쪽으로 일단 좀 돌렸다가 뭐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좀 돌리고 나서 입금하는 경우도 뭐 한 번 있긴 했었는데, 다른 회사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현저히 싸다라고 하면 뭐 주문함과 동시에 입금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구매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좀 들뜬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대략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괴팅겐과 카셀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괴팅겐 먼저 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괴팅겐 배달이 끝나고 나서 레벨을 키니까 오히려 좀 위쪽이더라고요. 괴팅겐에서 하노버 쪽으로 좀 위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한 80km 정도를 제가 손해보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뭐 가격만 잘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뭐 매주 오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톤을 구매를 하면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월 정도는 쓸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는 쓸 것 같기 때문에 진짜 뭐 간수의 걱정 없이 영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용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도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턱대고 금형을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을 얘기를 했죠. 제 생각은 무작정 뭐 금형을 만드는 게 답은 아니지만, 일단 뭐 기계를 구매를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격리가 해제가 되면 좀 움직여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용돈을 버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아내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여태까지 살면서 용돈도 못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용돈식이라도 해서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사실 뭐 들고 나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보고 가서 샘플 확인하고 뭐 그런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견적 내주고 돈 보내드리면 결제하고 뭐 그런 것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많게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진짜 저희 어머니가 소일거리 하듯이 소일거리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산을 하나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저도 뭐 처음 오는 동네다 보니까 동네가 참 시골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마을 지나가면 다 시골이죠. 저희 오버워젤도 저희 동네만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농가 밭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가 어느 정도 오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를 많이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건물이 상당히 오래돼 보입니다. 예스러운데요, 동네가. 여기서 한 20km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처음 보는 동네를 지나갈 때면 저도 이렇게 신기해서 막 쳐다보게 돼요. 야, 이 동네는 참 진짜 예스럽다, 진짜 막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옛식으로 이렇게 잘 지었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통 구글에 가입이 되다 보니까 뭐 매달 어디를 움직였다, 뭐 매달 몇 킬로를 탔다, 이렇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뜨거든요. 근데 이제 1월달 되니까 2021년 한 해 제가 몇 킬로를 운전을 했고 몇 도시를 들어갔으며 몇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녔다라는 게 뜨더라고요. 근데 대략 제가 2021년도에 거의 12만 킬로 정도를 운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 달까지인 거죠. 1월부터 4월까지는 뭐 거의 뭐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탄 적은 없어요. 사실 뭐 4개월 동안 한 10,000km, 많아봐야 15,000km 정도 탄 게 단데 12만 킬로를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킬로 이상을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47개 동네를 다녔습니다. 147개 동네를 다녔고, 총 나간 나라는 그냥 딱 3개 나라예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렇게 딱 세 나라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개 나라는 그냥 다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다 이동이 가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 개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당일치기인 거는 다 아실 거고, 하루에 그 한번 알아. 매일 그날에 몇 킬로를 탔는지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궁금해서 그거를 막 이제 봤는데, 하루에 제일 많이 뛴 키로수가 1550km였습니다. 1550km였고, 하여튼 작년 한 해 진짜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15만에서 16만 킬로 정도를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직원이 구해진다라고 하면 뭐 그거에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타겠죠. 제가 5일 중에 이틀만 배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배달하면 그래도 장거리 이틀이기 때문에 한 1500km 정도 된다라고 봐요. 1500km 정도 된다고 보면 한 달에 6000km, 한 7만 km 정도를 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배송, 지금 이제 카셀에 한 집 남았습니다. 카셀에 한 집 남았는데, 요 소금 간수 사는 거 문의하고 살 수 있으면 오늘 사는 방향으로 하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고 차고지 복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3도입니다. 3도고, 3도인데 눈이 내립니다. 눈발이 지금 계속 흩날리고 있어요. 금방 뭐 녹는 눈이기 때문에 상관 안 하지만,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운전 하면서 차고지 잘 복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